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편 영상에서도 살이 많이 빠졌었던 사연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기암 환자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오르락거리면서 항암을 받고 있는 상태고, 표적 항암과 일반 항암 두 가지를 연거푸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23차례의 항암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암 3기로 시작해서 수술 후 1개월 만에 복막전이가 왔고, 또 항암을 받고 있던 중 2개월 만에 간전이가 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고 생존 가능성조차 희박한, 예후가 아주 안 좋은 순식간의 중증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막전이 된 지 8개월 만에 CT 검사상 몸속의 모든 암이 사라졌고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환의 기쁨을 누리게 된 드라마틱한 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얘기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암이라는 병 자체가 감당기 어려운 병이고, 특히 저처럼 예후가 아주 안 좋은 사기암 환자가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사기암 환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증상도와 예후가 좋은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본 영상에서는 저의 경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금물이십니다. 먼저 수술 전과 투병 중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아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암 선고 받기 전 건강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항상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았었던 때죠. 뱃살도 너무 많이 쪘고 체중이 86kg이나 나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산병원에서 이 전절제 수술을 한 후에 퇴원 전에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인데, 독한 항암으로 머리도 다 빠졌던 상황입니다. 제 흰머리가 막 자라기 시작한 상태였고 살도 65kg 밖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오죽하면 와이프가 골중 같다고 농담 섞어 말을 하기도 했었죠. 좌측 아래 사진은 10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니 확연하게 비교가 되시죠? 마지막 사진은 이틀 전에 찍은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 사진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암 환자라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나시나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에 저와 한 살 터울인
친동생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에게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동생은 온갖 항암제에 시달리고 자꾸 반복되는 내성으로 인해 항암제를 계속 받고야만 했고, 극심한 통증과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암은 저에게는 더 두려운 존재였고, 항암에 대한 독성을 익히 알기에 입버릇처럼 제가 평소에 말하기를, 만일 제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와이프에게 말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벌써 23차례 항암을 맞았고, 지금도 매주 서울로 올라가면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부쩍 맨발 걷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투병하는 과정에 맨발 걷기는 저를 그만큼 살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고, 또 저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죽음과 삶과 죽음과 그 갈림길에서 그 절실했던 그 순간들을 저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제가 뭐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한다, 뭐 막 이런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뭐 맨발 걷기를 어제 오늘 이걸 나눈 게 아니에요. 저도 20여 년이 그 이전부터도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다닐 때도 저는 맨발 걷기를 그때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바쁜 생활에 찌들리다 보니까 자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병을 얻지 않았나, 그런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제가 암 수술 후 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부터 겨울에도 눈밭에서도 얼음 위에서도 저는 맨발 걷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치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제가 이렇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저의 병세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던 때 큰아들까지 이 병을 얻게 돼서 이제는 큰아들까지 잃게 되시겠다라는 걱정을 두 분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삶의 의지조차 놓아버리실 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또한 평생을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와이프한테도 제가 너무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너무 억울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겠노라고 술과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고,
열심히 산에도 다니고 배드민턴도 치고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잘 받아왔었던 그런 저였는데 암이라니요. 제가 암에 걸릴 이유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식간에 중증 환자라니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꿈이기를, 이 꿈에서 빨리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저 살리겠다고 밤잠도 설치고 공부하고 연구에 매달리면서 시시때때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이프를 저는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병을 얻고 보니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암은 초장에 빨리 때려잡아야 된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될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 면역력을 길러주는 방법,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내 몸을 만드는 방법 등등 온갖 정보들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참 온갖 상반되는 정보들도 많고 암 환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참 무리가 많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더라, 암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이러한 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암을 치유했다는 그런 내용들, 중증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들이 이 회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에 많이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생생한 투쟁사가 바로 나를 살리는 그런 올바른 정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제 스스로 터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암을 이겨냈고 극복해 가고 있고 그런 그분들의 과정은 참으로 귀한 지침과도 같은 동아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나은 사람은 낫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막상 낫고 나면 어떻게 나은지를 모르게 나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가려서 이것저것 일단 한번 해보자. 어차피 막장을 맛본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아마도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한데 안타깝게도 쉽게 찾아지지를 않다 보니 많이 힘들고 지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꼭 살아야 되나, 이런 고통을 견뎌가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요. 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유전자가 다르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도 틀리고 체질도 틀리기 때문에 옳은 정보라 할지라도 공통적인 경우를 두고 나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상반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정보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되 나와 맞을 것인가 아닌가는 본인의 몫입니다. 하물며 모든 암 환자들이 맞고 있는 항암제도 어떤 사람은 잘 맞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모든 항암제가 맞는 것이 전혀 없어서 항암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인체의 신비는 다양성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총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은 암 환자이면서 암에 대해 너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이미 암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재발 방지와 전이 방지에 모든 사람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만 맡기고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면 내 공이고 못 되면 의사 탓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미리 챙기고 사후 관리에도 노력을 해야죠. 의사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치료의 전문가이지 저의 재발 방지나 전이 방지를 위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암을 이기자라는 밴드를 통해서 투병일기를 써오면서 같은 암 환우님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정보도 얻고 또 서로 만나서 투병 과정들 서로의 그런 치료 과정들 이런 얘기들도 서로 나눠가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영상이 20분이 넘어갔어요. 제가 그 투병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오늘은 일단 제가 총론적으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런 거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좀 어떠셨는가요? 조금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저도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